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충격량에 대해서 책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98페이지에 보면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에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량의 결론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힘과 시간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 충격의 양이 얼마냐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운동량이 관점이에요. 운동량. 외부에서 힘을 줘서 운동량을 얼만큼 변화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줌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변하거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힘이 0일 때 운동의 양은 항상 보존이 된다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힘이 있다라면 분명히 속도가 바뀔 거고, 속도가 바뀌었다라면은 운동량 MV에서 얘가 바뀌면 이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양, 외부에서 힘을 줘서 충격을 줘서 그 충격을 인해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얼마만큼의 운동량은 변화를 주느냐라는 게 바로 충격량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을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센 힘을 주면 충격량이 클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힘이 세면 셀수록 운동량의 변화가 클 것이다. 아니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있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보면,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으로 2번으로 살펴봅시다. 여기 그래프 아주 중요한데 조금 이따 다룰게요. 여기 보면 면봉을 빨대 끝에 놓고 약하게 불 때와 강하게 불 때, 그건 뭐야? 결국에는 이 충격량에서 힘의 크기를 다르게 준다라는 거지. 힘이 셀 때, 힘이 약할 때, 약하게 호 불 때와 세게 후 불 때, 당연히 세게 불 때가 힘이 크기 때문에 충격을 훨씬 더 많이 받고 더 빠르게 나가겠죠. 여기서는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리 측정을 더 정확하게는 속도를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앞에서 봤던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약하게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거는 멀리 가서 떨어질 것이고, 느리 가는 거는 빨리 가까운 데 떨어질 것이고, 이 두 개를 비교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빨대를 놓고요, 면봉을 넣고 여기서 후 부는 거예요.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빨대를 반으로 잘라 쓰고, 하나는 빨대를 길게 놓고 후 부는 거예요. 둘 다 힘껏. 자, 어떤 게 멀리 나갈까요? 당연히 얘가 멀리 나갈 거야. 왜? 여기를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시간이. 여기서가 시간이 이쪽이 더 많이 걸리거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가 멀리 나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지. 여기에서 빨대가 길 때 더 멀리까지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충격량이 운동량을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죠. 결국에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변화량이라는 거는 항상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죠. 변화량, 수학에서도 그렇고 물리에서도 그렇고 변화량이라는 거는 항상 나중값에서 빼기 처음값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아카데미 들어올 때 몸무게가 72kg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몸무게가 86kg이에요. 자, 그럼 변화는 얼마가 변화가 된 거지? 네, 그렇죠. 선생님의 몸무게 변화량이 14kg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쪘네. 무려 12년 동안 14kg을 쪘는데, 자, 근데 또 변할 거예요. 또 어떻게 변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다이어트를 돌입을 해서 현재로서는 86kg인데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2주 후에는 선생님이 78kg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kg만큼 선생님이 몸무게 변한 걸 볼 수 있죠. 항상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델타 MV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만큼 속도가 변했느냐라는 관점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충격량을 받을수록 충격량을 받은 그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데요. 우리가 신경 써서 좀 살펴볼 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에서처럼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A, B를 합쳐진 관점이었지 이번에는 A만 살펴봐. A만. 자 A의 운동량 얼마였지? 그렇습니다. 4312였어요. 자 여기서 A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A의 질량은 얼마? 여전히 4. A의 속도가 얼마가 됐다고? 이걸 계산했더니 2m/s가 됐어.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 6이 됐어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12였는데.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값 6- 처음값 12.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6만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단위로는 뉴턴 세크 혹은 킬로그램 미터/세크만큼의 운동량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야.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줄었다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살펴봅시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걸로 같이 살펴봅시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충돌에 힘을 주면은 B가 A도 힘을 줘. 이걸 우리 무슨 힘이라고 그래? 앞에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했어. 힘을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어. 작용 반작용에서 똑같은 힘을 주고받은 거야.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어디 있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을 주고받았어. 충격량은 같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A의 운동량이 줄어든 변화량은 우리가 6이었으면 B의 운동량 변화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는 0이었지. 0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는 B만 따지면 2 곱하기 2에서 미안, 선생님이 계산 잘못했네. 여기 운동량이 여기가 4 곱하기니까 8이죠. 8. 미안. 파이널 4. 4. 그리고 여기서 B는 0에서 운동량이 0에서 운동량이 여기 속도가 2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운동량을 변한 만큼 얘는 그만큼 운동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힘이 없고 내부에서 힘을 주고받으면 서로 운동량을 주고받는 거야.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책에서 다시 살펴보면 충돌할 때 충돌 시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A, B가 서로 같다.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고
충돌 시간도 같고 힘의 크기도 같다. 그래서 충격량도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다. 그러나 방향은 반대다.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무슨 얘기냐? 방금 우리가 했던 요 문제 살펴보면 B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3m/s에서 2m/s로 1m/s만 변화가 가져왔어요. 하지만 B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0에서 2m/s로 이만큼의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가 가져왔어요.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